이번 영상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집값은 참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을 올리려 했으나 별로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지요. 반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참여정부 때와 같이 집값 안정 의지는 있었던 것 같으나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물 경제 상황은 여전히 나쁘고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고 서울 인구의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분명히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근본적 이유는 부동산 투자가 세제상 특혜 등으로 금융자산 투자나 기업하는 것보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저금리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혜는 과도해 투자자마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특혜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을 보니 특혜 축소는 거의 없고 주로 신규 투자만 어렵게 했지요. 대표적인 것이 대출 규제입니다. 여기에다 저금리 정책도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와 같은 이상한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더 주었지요. 투기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자신들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주저했던 사람마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된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국의 특혜를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크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1주택자는 선한 사람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세는 거의 비과세되고 종부세도 적게 부과됩니다. 이것이 똑똑한 한치로 이어져 강남 등 인기지역 집값 상승의 주 원인입니다. 다주택 임대소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0년부터 과세하겠다 하는데 아마 흉내만 내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이루어져 실제 가치 절반 이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비해 크게 유리합니다. 상속과 증여도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혜는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면 엄청난 도덕적 자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금리마저 낮으니 많은 사람이 대출까지 받아 집이나 땅에 투자하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진보 쪽 정치인이 갖고 있는 건설 투자나 재개발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이들은 건설 투자를 토건이라 하여 기피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도 원주민이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 지역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작용하여 서울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건설 투자 중에서도 국민이 원하고 부족한 분야의 투자는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필요한 공항이나 도로, 잘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 등의 토건 사업은 줄여야 합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의 보호는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대처해야지 재개발 규제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수준에 맞는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혜를 줄여 수익성을 낮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정책입니다. 최소한 내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금리를 내리려면 1997년 이전처럼 부동산 부분에 대한 대출을 금지 수준으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규제가 복잡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져 금리를 낮추어도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고 금리만 내리면 부동산 투자만 좋아집니다.
이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줄이는 것입니다. 1주택자보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잘못된 제도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 이상으로 정상과세하는 것,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연기하여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안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는 서울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시장에 주는 것입니다. 실제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에서 아파트를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고 이러한 제안도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또는 부도심의 저층 상업지역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 용산, 노량진, 청량리, 왕십리, 수색 등 철도역 주변에 소형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 땅을 넓게 잡은 공공기관이 일부 부지를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수도권으로 더 옮기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화장장 시설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서울 공공기관을 수도권으로 이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스페인 최대 은행이고 세계 10위권 은행인 산탄데르 은행의 사례는 한국 금융기관이 참고할 만합니다. 산탄데르 은행의 본점은 지방에 있고 영업센터는 마드리드 시내에 있고 대부분이 본부 관리부서는 마드리드 교외에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도 많은 영업점이 있고요. 한국은행도 이러한 형태로 운영해도 경쟁력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부동산 매입이나 고가 전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탈루된 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징수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자금 출처 조사는 하고 있으나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의 면제 금액이 40대 이상 세대주는 3억 원, 30대 이상 세대주는 1.5억 원이고 부동산 구입 자금이 80% 정도만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자금 출처 조사를 전담할 임시 조직을 만들고 계약직 세무공무원을 채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가주택의 투기 수요는 크게 줄 것입니다. 이 정책이 15억 이상 주택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일 뿐 아니라 세수 증대와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부동산이 대체 투자처인 창업과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창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제 폐지가 꼭 필요합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 확대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연기금 등이 주도하고 있어 불안정합니다. 특히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국민연금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시기가 오면 한국 주식시장은 붕괴할 것입니다. 미리 주식 투자 기반을 확충해 놓아야 합니다. 개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기업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국부 유출도 적어지고 반기업 정서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한국의 상위 10 내지 20%의 고소득자들은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부동산에 재산이 70 내지 8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빚까지 잔뜩 내어 부동산에 투자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 부동산에 대한 특혜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특혜를 계속 유지하면 미래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특혜가 유지된다고 가격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꼭 내리막이 있듯이 과도하게 오른 가격은 자신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단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요.
특혜를 늦게 없앨수록 거품은 커지고 뒤늦게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해도 커집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를 때란 속담이 한국 부동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동산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다른 투자 대상에 대한 유인을 늘려야 한국 경제가 좋아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